네, 글로벌 이슈에서 국내 시장 전략을 뽑아보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이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굵직한 이슈들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글로벌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네. 미국 부채 한도 타결된 점, 이 부분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팔아야 될 뉴스인지 좀 판단해보고 그 이후에는 어떤 변수들을 살펴야 될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너무나도 많이 다뤘던 이슈긴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간결하게 어떤 내용이 포함됐었는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가지인데요. 1월 15일까지 백악관 재가동, 그러니까 연방정부 재가동한다는 얘기, 네. 그리고 2월 7일까지 부채 한도랑 관계없이 정부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부분. 세 번째는 초당적 기구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예산안이라든지 부채 한도 축소 논의를 한다는 점. 네. 네 번째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보완점을 마련한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네. 나머지는 자세하게 다 들으셨을 것 같고 네 번째 얘기만 조금 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에 좀 밀당을 했죠, 이번에. 많이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판정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결국 공화당의 주장은 오바마 케어를 처리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쑥 들어가고 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시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 오바마 케어라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죠.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 빚을 내서 한다는 얘기고 네. 빚을 안 내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화당이 당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공화당이 한 발 양보는 했지만 어쨌든 계속 연말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네.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일단 오바마 케어도 보완은 되지만 일단 시행이 될 것으로 또 말씀 주셨는데요. 미국 부채 한도 증액안 자체가 일단 최종 결정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재라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속적인 호재인지 또는 이미 뉴스가 좀 나왔으니까 이젠 좀 팔아야 될 시점이 온 호재인지 궁금하거든요. 자, 미국 연방 정부가 10월부터라서 셧다운이 됐는데 셧다운 됐을 때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거의 안 받았습니다. 글쎄요, 네. 그 얘기는 이미 타결 자체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지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표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더 실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지표는 미국의 유로달러 환율과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완만하게 좀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완만한 달러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얘기고 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라갔는데 또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래프 자세히 보세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각도가 워낙 완만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방향성에 완전히 영향을 줄 정도로 그전에 변화를 보였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완만한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미 국채 금리의 완만한 하락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워낙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적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일부에서는 유로화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선주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너무 좀 무리한 과도한 해석이 평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차트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주식시장, 각국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지수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10월 초부터 10월 16일까지를 기준으로 본 건데요. 자, 독일 닥스 지수는 이 기간 중에 뜬금없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주요 증시를 보더라도 S&P 500 지수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올랐습니다. 지금 연중 최고치 부근에 있는 상황이고 상하이 지수도 올랐고 니케이 지수도 소폭이 좀 올랐고 세계 주요 증시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디폴트 우려감 속에 세계 증시가 올랐는데 이게 해소됐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로는 국내 그런 금융시장 어떻게 움직였느냐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도 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국고채 금리, 3년물 금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10월 달 들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좀 올랐죠. 근데 네. 역시 많이 올라가질 않았고 그나마 어저께 이 타결을 보면서 어저께 국고채 금리가 어제 그제 조금 내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보자면 바닥권에서 올라온 것도 없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이다.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금융시장 여러 가지 지표를 봤지만 영향받은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타결 자체가 완전한 타결이 아니라 위기를 연방정부에게는 1월 15일까지 또 부채한도에게는 2월 7일까지 2월을 시켜놓은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우리나라 어제 주식시장에서 움직임도 이런 뉴스에 팔아라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증시도 네. 그렇고 금리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전망하기 위한 좀 변수들, 체크해볼 만한 변수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테이퍼링이겠죠. 네.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오는 미국 지표, 어저께 사실은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굉장히 선전했는데 다른 지표도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또 베이지북에서도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줬고 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미국 성장률 0.7%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월 말에 지금 연준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뭐 테이퍼링에 관해서 뭐 왈가왈부 얘기가 나올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11월 달에는 지금 연준회의가 없고요. 연준회의는 참고로 6주간 간격으로 열리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없고요. 12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가서야 나오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호재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게 뭐 9월 연준회의 때 버냉키 의장이 이미 한 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을 한번 쳤다 그럴까? 그런 그 시장에도 한번 영향을 줬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가 좀 완화된다 그래도 이게 갑자기 불쑥 새로운 호재로 작용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해 이제는 뭐 실적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과거 평균치로 좀 밑도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한 그 부담도 좀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뭐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고, 뭐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였습니다. 네. 미국 쇼핑 시즌도 이제 11월 되면 이제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최근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좀 매출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었는데 소비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는 좀 시차가 발생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쇼핑 시즌의 연휴 기간이 짧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점을 감안할 때 뭐 과거에도 사실 뭐 쇼핑 시즌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적은 없지만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좀 어려웠고 일단 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미국 경제가 빨리 지표적으로도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변수를 체크해 봤습니다. 네, 우선 증액안이 결정된 이후에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실적으로 좀 더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무게를 좀 주셨는데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사야 되나요? 이게 가장 또 궁금하거든요. 국내에서 뭐 관련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채 한도 결정하고 사실 수혜주가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증시에서 뭐 전쟁 관련 수혜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네. 끔찍한 얘기죠. 전쟁 나면 다 망하는데 수혜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식적으로 뭔 일이 있으면 수혜주를 찾게 돼 있는데 이번 부채 한도 증액안 결정에 따른 수혜주는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헬스케어주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케어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오바마 케어하고 한국의 헬스케어 관련주가 무슨 관련이 있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너무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보다는 시장 흐름은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주도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주도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식 그리고 조선주, 은행주 아주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좀 주도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이상준 부장과 함께 마켓 트렌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